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역사 재정립 Y 2편입니다. 4대 문명 황하강 편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메소포타미의 지구라트, 인더스의 하라파 문명에 필적할 만한 황하 문명의 유물 유적이 있냐라는 질문으로 1편을 마쳤었는데요. 황하 문명하면 만리장성을 많이 떠올립니다. 하지만 만리장성은 기원전 5세기 이후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적들과 1500년, 2000년 차이가 납니다. 중국에 제대로 된 청동기가 아닌 순동기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순동기를 기원전 3000년경부터라고 해도 기원전 2000년경에 문명 유적이 있어야 하는데 황하 문명에서는 특별히 생각나는 유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유적들도 없는데 도대체 왜 황하강은 4대 문명에 포함된 것일까요? 발굴단은 기원전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 개의 왕릉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까지 3,500년이 된 그 왕릉들은 지금 여기 묻혀 있습니다. 여기 이 땅 밑에 있는 그 왕릉들의 크기와 구조를 보면 고대 은나라 문명이 얼마나 뛰어난 것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왕릉을 발굴 조사 결과에 따른 자료들을 기초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해봤습니다. 왕릉의 크기는 동서 방향으로 53m, 남북 방향으로 82m가 됩니다. 출입로는 뒤편으로 보이는 남쪽 출입로가 가장 깁니다. 왕의 시신은 아마 이곳 지하 깊숙이 안치돼 있었을 것입니다. 왕릉의 깊이는 30m입니다. 밑에서 보면 은나라 왕의 무덤은 마치 지하 피라미드처럼 보입니다. 왕릉의 중앙에는 곽실이라고 하는 방이 있는데 바로 이곳에 왕의 시신이 안치돼 있었습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황천, 즉 누런 샘물이 흐르는 지하 세계가 있어서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왕은 가급적 그 지하 세계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땅속 깊숙이 묻혔습니다. 근허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합해서 총 11개의 왕릉이 발견됐습니다. 그 왕릉들은 거대한 지하 피라미드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키 백과에서는 얼리터 문화를 기원전 2100년에서 기원전 1800년 또는 기원전 1500년경으로 보고요. 동북아 역사 넷에서는 기원전 1900년에서 15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얼리터 문화가 기원전 1500년경이 맞는 것 같은데요. 기원전 1500년경으로 하면은 하나라와 상나라가 바뀌는 시기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문화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역사서에서 나라는 바뀌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도장깨기TV에서는 역사책보다 발견되었다는 갑골 문자에 의거 하나라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룽산이나 이 얼리터는 상나라의 전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갑골문에 의해 얼리터를 상나라로 추정하는 것과 얼리터의 연속성이 합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최대 기원전 15세기까지 올라가는 이 은나라, 상나라 왕릉은 그나마 발견되는 대규모 유적이라는 거죠. 지하 피라미드 군집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동영상에 나왔듯 동서 53m, 남북 82m, 그리고 깊이 30m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지칭하는 명칭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은허 지하 피라미드라고 부르겠습니다. 황하 문명은 5세기경의 장성이 아니라는 거죠. 기원전 5세기면 마야 문명보다 이후고 고대 문명 유물 유적과 시기가 너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허 지하 피라미드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기원전 1500년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보다 한 단계 이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장성보다는 이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한 이 은허 지하 피라미드보다 더 괜찮은 황하 문명의 대표적 유물 유적이 있다면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황하 문명이 상대적으로 약간 늦은 것에 대해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인더스가 뛰어났다기보다는 이 지역이 지진대라 지진대가 안정되고 사람들이 유입돼서 늦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시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명이 어떤 과정 속에서 형성됐나 하는 점입니다. 생각해보면 나일강과 황하는 결국 왕의 무덤을 만든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신전이고요. 인더스는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됐나라는 측면을 볼 때 나일강과 황하강은 한 사람, 메소포타미아는 여러 명 다수, 인도스는 도시 전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발견 위치도 됐기 때문에
크리스트 킹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냥 그때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렇게 책에 실리니까 이제 이건 아예 그냥 이 조각은 당시에 프리스틴 갱인데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당시에 그 집 주인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좀 부유한 주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당시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명절 때 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일 수도 있고, 이건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특히 아이들 놀잇감이 많이 발견됐다. 공기 돌림판, 체스, 그리고 주사위와 다양한 문양의 구슬들이 그것이다. 인더스 문명은 하라파 지역과 모헨조다로 지역까지 특별한 권력자가 없었고요. 어린 아이를 위한 장난감이 무수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키에서도 신전이나 왕의 무덤을 짓지는 않았지만 다른 문명보다 훨씬 깨끗하고 잘 정돈된 도시를 구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인더스에 왕이나 권력자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노동자는 고생을 하다가 노후에 아주 편하게 보냈고, 하라파는 양분화된 사회라 오히려 노예 집단들은 굉장히 불평등한 처우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의거 오로지 왕만을 위한 이집트 황하보다는 인더스 문명이 전 주민에게 상하수도 시설을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등 모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정신, 홍익인간이 이루어진 문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명을 어떻게 이루었냐? 왕이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었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었나의 관점에서 볼 때 도장 깨기의 원픽은 당연히 인더스 문명이고요. 역사란 많은 사람들이 인더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고인돌도 이런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인돌 문명은 몇 대 문명 들지는 않지만 고인돌의 특성상 어떠한 절대 권력자만을 위했다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고인돌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 명이나 일부 소수가 아닌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고인돌 문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측면에서 이집트나 황하 문명보다 우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4대 문명 다음에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본 대부분의 책들이 그래요. 이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 문화는 그렇게 우월한 문명이 아니에요. 동급 수준으로 봤을 때 마야보다도 못한 것 같고 그리스급에 준하는 문명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명만 이야기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리스 포함 다른 것들도 종합적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4대 문명 후에 그리스 신화까지는 500년에서 1000년까지의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 중에도 수많은 역사가 있고요. 4대 문명 이전 수천 년간 동안에도 많은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완벽하게 다룬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중요 사항 위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문명 이전에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시기가 12,000년 전 빙하기에서 해빙기로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기원전 9700년 이후를 홀롯의 충적세 현세라고도 부릅니다. 12,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북한 위쪽으로 해서 시베리아, 알래스카 같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거기에도 사람이 살았지만 굉장히 적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북위 40도 남쪽, 특히 해안가 쪽에서 다수의 인류가 생활했다고 봐야 합니다. 북위 40도 남쪽에서 동쪽부터 서쪽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쪽이 되는 지점을 일본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일본 지역은 기원전 14,500년부터 기원전 300년까지를 조몬 시대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14,540년경에 조몬 토기가 발견이 되었어요. 이 토기는 한국의 토기보다 6,000년이 빠르다고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조몬 토기가 한국 토기보다 6,000년 빠른 것에 대한 실상과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